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와 C 언어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에 해당하는 게 이제 랩뷰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랩뷰를 아시는 분만 알고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랩뷰보다 더 이제 생겨난 지가 더 오래된 언어고 일반적으로 업체나 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이제 랩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 랩뷰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에도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과 랩뷰의 문법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 언어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 그 문자열이 이제 숫자 데이터 타입을 받을 텐데 이제 그 숫자가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0인 경우는 0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1인 경우는 1, 2인 경우는 2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0, 1, 2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noth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로 구현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C 언어의 문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스위치하고 가로 여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해가지고 값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i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스위치 가로 열고 이제 어떤 입력값 그 다음에 중괄호 하신 다음에 케이스 0 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해주시고 케이스에서 수행하는 코드를 완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브레이크를 하셔가지고 이 케이스 구조를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걸 다 반드시 아셔야지만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제 운영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텍스트 기반의 이제 구현한 코딩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파일 과정을 수행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GCC 컴파일러를 이제 설치하신 다음에 자 뭐 윈도우 OS 제공하고 있는 그냥 터미널 창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뭐 GCC 그 다음에 소스 코드 파일명 확장자는 .c가 되겠죠. 그래서 -5에 switchcase.exe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컴파일한 결과값이 switchcase.exe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사용자 입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canf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이 i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인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0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이렇게 구현한 거를 랩뷰에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랩뷰에서는 자, 하나의 작업 파일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프론트 패널과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기능을 구현하는 이 두 개의 작업 윈도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쪽에 코딩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랩뷰 같은 경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스 조건들이 한눈에 다 보이진 않고요. 이 하나의 화면에 오버랩돼서 이제 보이지 않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 테두리가 이제 케이스 구조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입력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인가를 했는데 입력 값은 데이터 타입이 부 없는 32빗 정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0인 케이스, 1인 케이스, 그 다음에 2인 케이스, 그 다음에 0, 1, 2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기본이라고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0, 1, 2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케이스가 실행이 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입력 값으로 입력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해 주시고 0인 경우에는 0. 지금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 인디케이터에 0를 출력을 해주고 1인 경우는 1, 2인 경우는 2,
이 0, 1, 2를 제외한 경우에는 nothing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뷰 같은 경우는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딩을 하실 때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 리얼타임으로 이제 그 정적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는 이 프론트 패널이나 블록 다이어그램의 왼쪽 상단에 실행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실행 버튼이 깨지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버튼이 깨졌다고 하면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관련된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컴파일과 실행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C&O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 과정을 따로 이제 분리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랩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컴파일하는 과정이 없고 실행 버튼을 실행하는 순간 컴파일 및 실행이 동시에 수행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 구조 관련된 거는 제가 최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초보자를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해서 총 25번에 거쳐서 랩뷰의 문법적인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룬 내용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해서 케이스 구조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동영상 강좌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제 그 링크된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는, 자, 케이스 구조 함수라고 하는 그 검색 키워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스위치 그냥 케이스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붙여 넣으시고,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구조에 가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다시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 자, 숫자형의,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 값이라고 하겠고요. 자, 데이터 타입을,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행해서, 자, 부호 없는 롱 32bit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자열 인디케이터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문자열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입력 값에 대해서,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연결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배열 데이터 타입은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결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케이스 구조는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디포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0 또는 1 두 가지가 생겼고요. 일단 0 같은 경우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인디케이터 하고,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관련된 것을, 자, 이 케이스 구조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요. 자, 0인 경우는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0으로 제로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인 경우 1으로 하겠습니다. 생성의 상수, 자, 1.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는 테두를 누르신 다음에 다음 케이스에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0, 1, 2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는 이 케이스로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케이스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은 0, 1, 2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 이 경우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여기서 생성에, 자, nothing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 실행 버튼도 깨지지 않았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수행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겉에 씌우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지 않게 하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는, 자, CPU를 100% 소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를 넣으셔야 되겠죠. 기다림 함수를 좀 여유있게 넣겠습니다. 100ms로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매번 연속 실행이라던가 저 실행 버튼을 매번 실행해서 동작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0이면은 제로가 되겠죠. 스탑하고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0이면 제로, 1이면 1, 2면 2, 3이면 nothing, 3 이외의 것은 다 nothing인 거죠. 그래서 랩뷰로 이 스위치 케이스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조 함수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 케이스 구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이 케이스를 추가하셔가지고 원하는 그 케이스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위치 케이스문과 랩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케이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C 언어의 if문하고도 또 유사합니다. if else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if else문의 이제 확장 개념이 이제 스위치 케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랩뷰에서는 별도로 뭐 if문과 이게 완전히 매칭이 되는 함수라고 딱 정의할 만한 거는 마땅히 있진 않고, 이 스위치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 가지고 if문의 효과도 이렇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랩뷰와 C 언어의 코드의 비교를 좀 해보았고요. 자, 영상이 뭐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